만개를 해주었답니다. 모건비티죠. 이 아이가 모건비티랍니다. 모건비티는 프로펠라 다육식물 중 꽃이 아주 예쁘죠. 원해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라서 아주 멋진 꽃을 피워주거든요. 이 아이는 겨울철 내내 찬바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레드벨벳이에요. 다육이를 키우는 재미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예쁜 자태라고 해야 되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아이들을 예쁜 자태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자태를 보고 키우는 거죠. 예쁜 자기 나름의 멋스러움이 있는 자태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고요. 요 모건비티는 요 자태 그대로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거든요. 요 모건비티의 꽃은 굉장히 다발로 부케로 피워주기 때문에 최고 꽃이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한 아이에 속한답니다. 프로펠라 다육식물들의 꽃이 엄청 이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 모건비티는 자태도 단아하고 꽃도 이렇게 멋쟁이로 피워줘서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또 요 모건비티의 꽃은 기특하게도 요 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저무는 게 아니거든요. 요 꽃 엄청 오래 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달 이상은 아마 갈 거예요. 이렇게 꽃이 오랫동안 고귀한 자태를 품고 있어서 요 모건비티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다육식물이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피워주거든요. 오랜 기다림에 살짝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봄이 오기 이전에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피워준답니다. 괜찮죠? 대단하죠? 요 꽃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품종 중에 하나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정원서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꽃이 예쁜 다육식물 중에 한 품종이거든요. 모건비티죠. 모건비티는 원예종이랍니다. 원래 모건비티에 모주격인 아이가 따로 있거든요. 그 모주격인 따로 있는 아이는 이제 좀 원예화하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어서 아름답게 원예화시킨 품종 중에 하나가 모건비티랍니다. 모건비티는 굉장히 자태도 단아하고 꽃도 화사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답니다. 프로펠라 다육식물들은 번식이 꽃을 수미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번식은 엄청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면 뿌리 내리기도 쉽고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적심한 모주도 자구를 잘 달아줘서 그냥 과감하게 적심을 해주면 된답니다. 오늘은 프로펠라 다육식물이요. 특이하게 탑돌이 중에서도 입장이 좀 프로펠라처럼 사방으로 멋지게 자태를 표현해주는 재미있는 품종 중에 하나니까 적심도 잘 되고 적심해서 삽목 뿌리 내리기도 쉽고요. 삽목한 아이들 뿌리 내리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로 키워볼 만한 품종 중에 하나랍니다. 만개한 모건비티거든요. 모건비티 꽃은 이렇게 아주 자잘자잘한 꽃들이 다발로 이렇게 피워주거든요. 부케로 피워줘서 멋지답니다. 모건비티가 묵으면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도 이렇게 꽃 봉오리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화산처럼 빵빵 터트려주는 모습이 예쁘답니다. 이 모건비티는 프로펠라 다육식물 중에 한 품종이죠. 이렇게 겨우 내내 꽃망울은 이런 식으로 물어주거든요. 꼭 침봉 같죠. 이런 녹색의 꽃방울들이 방울방울 달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붉은 빛을 띠기 위한 자태로 변화가지나요.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점점 요 끝에 꽃봉오리가 붉게 되거든요. 꽃봉오리가 붉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빨간 빛으로 이제 빛나기 시작하면서 화산처럼 이렇게 폭발을 해주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덜 핀 거고요. 이렇게 꽃이 수술이 노랗게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핀 아이거든요. 그래서 만개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준답니다. 요 모건비트는 프로펠러 다육식물이에요. 잎이 굉장히 짧죠. 원예된 품종이라서 그렇거든요. 요 모건비트의 모주격인 아이가 요 아이거든요. 입장이 굉장히 크지나요. 활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프로펠러 다육식물 중에서 이렇게 입장이 크고 뭐 칼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이름도 신도거든요. 이 신도가 모주격이랍니다. 이 신도는 입장도 굉장히 크고 우위로 웃자라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키우기에는, 꽃은 예쁜데 키우기에는 좀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원예화 시켜서 이 입장을 아주 짤록하게 만든 아이가 이 모건비트거든요. 훨씬 예쁘죠, 그죠? 이렇게 입장이 큰 불편한 얼굴을 가진 아이를 이렇게 단아한 얼굴로 탑돌이로 원예화 시켜서 품종 개량한 아이가 모건비트랍니다. 모건비트를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게 올라와 주거든요. 이 아이 군생으로 멋지게 올라와 주어서 나름 탑돌이 모양의 얼굴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어서 모건비트는 적심을 해줘도 예쁜 자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요 프로펠러 다육식물들은 번식을 적심을 해서 번식시키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제 이 아이를 적심을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줄기를 커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이 모주는 커팅엔 생장점에서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자구들을 올려주고요. 이 기저 부분에서도 자구들을 올려준답니다. 그리고 이 적심한 아이는 완전히 말리면 뿌리가 비치거든요. 뿌리가 비친 다음에 삽목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들이 작년에 적심을 한 프로펠러 다육식물 신도거든요. 신도인데 이제 작년에 적심을 해줘서 이렇게 올라들이 삐죽삐죽 올라왔어요. 적심을 한 맨 위에 생장점에서도 올려주고요.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도 올려주거든요. 적심을 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올려주고 기저 부분에서도 이렇게 올려주어서 적심을 해서 모주도 이렇게 자구들을 잘 올려주고요. 이 적심한 아이는 모종판이나 마른 흙 위에 올려놓으면 뿌리 내리기를 자기 스스로 하거든요. 이 입장이 완전히 다 말랐잖아요. 작년 가을에 적심을 한 아이인데 이 입장들이 완전히 다 말랐어요. 그래서 가식을 못 해주었는데도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내렸답니다. 이 왕성하게 내린 다음에 삽목해 주시면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자기 나름의 멋스러움을 잘 갖춰주기 때문에 프로펠러 다육식물 신도나 모건비트는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멋진 아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모든 다육식물들이 이렇게 꽃이 필 시기에는 그래도 관수를 좀 넉넉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 겨울이라고 완전히 굶겼더니 잎이 쪼글쪼글해져서 꽃이 좀 완전히 만개를 못 해주고 이렇게 피담한 듯한 얼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봉오리를 물고 있을 때 관수를 좀 넉넉히 해 주셔서 건강하게 꽃 봉오리를 아주 그냥 왕창 키워서 꽃을 터뜨려 주면 이렇게 멋진 꽃을 달아주고요. 이렇게 잎이 거의 말라서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요 꽃방울이 정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육식물들이 꽃을 필 시기에는 좀 관수를 해 주셔서 넉넉히 풍성하게 꽃을 터뜨려 주는 게 좀 보기가 좋죠. 얼굴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 아이가 가르넷 로터스거든요. 이 가르넷 로터스를 적심을 해서 작년에 뿌리 내리기를 해서 심었더니 이제 단아한 모습으로 잘 자라주는 모습이랍니다. 이 아이가 가르넷 로터스 모주거든요.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신도 모양으로 엄청 잘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적심을 해서 번식시키는 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작년에 적심을 해준 자리가 이 자리들이거든요. 적심을 해준 자리에서 얼라들 올려주는 거 보세요. 얼라들 엄청 뽀글뽀글 올려주었죠. 여기도 이렇게 뽀글뽀글 엄청 많이 올려주었거든요. 그래서 가르넷 로터스도 적심을 해주면 된답니다. 적심을 해주면 되거든요.
뭐 요 프로펠러 다육식물은 적 힘해주기 엄청 편하지나요.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줄기를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커팅을 해주면 이렇게 쉽게 커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커팅이 돼서 요 커팅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죠? 자구도로 올려주고 요 기저 부분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 기저 부분에서 온 아이를 커팅을 했어요. 요 커팅한 아이는 잘 세워서 말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말리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작년에 커팅한 부분에서 말린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랍니다. 입장이 완전히 뭐 해벌쭉하죠. 헬렐레하죠. 요 프로펠러 다육식물들은 미리 꽂아서 관수를 해주면 줄기가 썩을 확률이 있어요. 여기가 썩을 확률이 있어서 그냥 말리시면 된답니다. 미리 심지 말고 완전 만만디로 겨우 내내 말렸더니 보이시죠? 여기 뿌리요. 이렇게 뿌리가 비치면 그때 심으시면 돼요. 뿌리가 비치기 이전에 심어서 관수해주면 상처 부위가 물러서 뿌리 내리기가 오히려 불편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말려버리면 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물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 내리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삽목을 해서 키우시면 이렇게 예쁜 멋쟁이를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굳이 미리 삽목을 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완전히 말리셔서 심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모주도 독특하죠. 개성도 강하고 하나의 얼굴 삐쭉 올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삐쭉 올리면서 이런 얼라들도 번식시키고요. 멋쟁이 얼라를 번식을 시켜서 키우시는 게 다육이 키우는 또 다른 재미랍니다. 아직은 추위가 좀 남은 것 같죠? 저희 동네는 아직도 뭐 내일 예보가 영하 8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직은 꽃샘 추위가 남아 있답니다. 꽃샘 추위에 내리는 눈에 다육이 얼굴이 망가지면 1년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육이들 얼굴은 컬 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화사한 모습으로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갖춰가는 흑장미거든요. 흑장미가 뭐 꽃대를 엄청 많이 올려주었어요. 이 흑장미는 교배종으로 올라와서 그런지 꽃의 수분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은 잘 안 돼서 이 흑장미는 잎꽂이나 적심을 해서 자구 번식을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잎꽂이나 자구 번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는 꽃장미 요즘 대박이랍니다. 창다육이들의 뭐 꽃대는 뭐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꽃을 보기 위해서 완전히 만개를 해서 화사함이 돋보이게 꽃 감상을 하시고 나서 잘라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 풍성한 얼굴을 뭐 더 크게 예쁜 얼굴로 키우기 위해서 요 정도 꽃대가 이렇게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잘라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잘라주셨다가 요 꽃대가 마르면 뽑아버리면 된답니다. 요 꽃대 뽑아버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요즘 꽃대 왕성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꽃대가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잘라주시면 꽃대에서 또 열받아서 꽃대를 자꾸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왕성하게 자란 다음에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너무 예쁘죠? 화사함이 대박이죠? 이러한 멋스러움을 듬뿍 표현해주는 요즘의 창다육이랍니다.